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수요일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인허가 단축 깃발을 든 뉴로핏, 요즘 대세입니다. 해외로 질주하는 새내기 폭주기관차라고 합니다. 이 MD/SAP 인증을 획득한 이후 연일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뉴로핏입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뉴로핏은 제품 신뢰성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허가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요. 해외 시장 진출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뉴로핏, 여러분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된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출회가 될지, 그리고 그 타이밍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성장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걸 다 엮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 뉴로핏 9월 1일부터 지금 봐서 와,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9월 1일부터 쭉 올라와가지고요. 신규 상장주의 속성을 좀 봤을 때 보호예수 물량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판단이 지금 좋을까요? 우선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가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 당시보다는 시총이 다소 좀 감소된 상태에서 반등을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저점이 9월 1일 당시 한 1,150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상장 당일 최고가가 29,400원 대비해서에 대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해당해서에 대한 어떤 상승 기조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AI 섹터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들 보면 전반적인 어떤 업종들 전체 수익이 다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또는 개별 이슈 부각에 따른 종목의 어떤 수익률 차이가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노을이 10거래일 기준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한 60%대 상승했는데, 빌 게이츠 재단과의 관련된 어떤 사업 협력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도 해서 뭐 북미양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뉴로핏 같은 경우는 앵커 니커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에 관련된 가시와 해당되는 어떤 허들들이 좀 완화됐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AI 섹터 안에서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당분간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예수 물량들에 대한 추정치가 상장일 이후에 한 1개월 추정치 물량들이 현재 좀 주가에 저는 일단 이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제 외형이죠. 뭐 반기까지는 매출액이 한 10억 원대에 좀 불과했지만 점진적으로 좀 매출액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죠. 치료제 레캔비에 관련된 공식 유통사에 관련된 어떤 협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처방을 듣겠던 뭐 4분기 이후에 데이터 관점에서는 일단 처방 이전에 이 뇌 영상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일본 에자이 제약과에 대한 협력 성과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점진적인 어떤 실적 반영 가치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준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 뭐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도 함께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수급 기대감들인데 오늘 23%대까지 좀 상승을 했고, 일단 상승폭을 좀 되돌린 흐름들 좀 보여줬지만 레킨비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좀 더 명확한 숫자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우리가 두고 접근은 용이하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24,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1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로핏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자, 미국발 원전 훈풍 타고 두산 에너빌리티 급부상. 자, 원전계 TSMC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성장성과 밸류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섹터가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박스권에 갇힌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입니다. 지금 박스권이 꽤 길어졌습니다. 오클로 주가를 보면은 정말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자, 김병수 PB님 보셨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오클로의 주가를 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월 정도에 6만 원 선에 안착하고 생각보다 조금 길게 6만 원 선에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전용 SMR 등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여력은 여전한데 횡보 중인 주가가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좀 선유액을 좀 드려보고 싶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월 2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봤더니 주식이 한 2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요 근래에 관심 있던 기사 중에는 미국과 이제 영국이 이제 SMR 개발 속도 및 이제 규제 완화를 아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이제 원자로나 이제 SMR 기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MOU까지도 미국과 협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럼 이 미국 기업과 관련된 한국 기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이름이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이런 미국 회사랑 관련이 있는데, 저희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에서는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2050년에는 992기가와트 현재 대비해서 거의 2배 반, 2.6배까지도 증가할 전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친환경과 함께 그리고 또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AI 반도체 쪽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 북미 쪽 좀 관심 있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 등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협력 업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미국 공영 전력회사인 이제 TVA라는 회사의 네. CEO가 원자력 컨퍼런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제작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6만 원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히 박스권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주가 상승을 올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다만 주가가 빠졌을 때 손절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네. 빠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호재성 기사를 살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연내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추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 너무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다면은 굳이 국내 주식을 살까? 해외 주식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맞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글로벌엑스 ETF를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데, 우라늄 섹터라든지 이런 원자력 충분한 ETF들이 많기 때문에 개중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해외 상장된 미국 종목이라든지 종목으로 투자하실 때는 저희가 좀 절대적인 정보량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오늘은 조방원의 날이었죠. 격추하라 트럼프의 외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불꽃. 네.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와의 회담 중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 나토 회원국이 격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는 뭐 종이 호랑이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북중러와의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테크주들이 빠지면서 조방원들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동안 조방원 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를 한번 봤더니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에어를 비롯한 방산 접근이 아직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방산주 접근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좀 강조를 좀 드린 부분이 네. 일단 고평가 논란이 나왔는데 과연 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관점. 근데 사실 수급은 방향성이 좀 다르게 가고 있죠. 계속해서 좀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오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2주 고가 좀 나왔고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안에서에 대한 수익률은 조금 다른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수주 성과, 그리고 여기다 해서 3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명확한 사이클 기조가 저는 뭐 반감될 수 있는 어떤 영향들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구간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점진적인 어떤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 좀 판단해 보는데, 일단 4대 방산 기업들에 대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2분기에 이어서 뭐 크게 좀 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2분기에 어닝미스가 있었던 뭐 하나
한국항공우주라든가 LG 넥스원의 경우에는 3분기에 사실 뭐 가맹 요건들이 오히려 3분기에는 좀 매출의 이연 효과 좀 반영됐던 부분들, 그리고 2분기에 일회성 손실 비용들이 모두 다 해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3분기에 충분한 어떤 실적 기대 요인들은 개별적인 어떤 종목, 그리고 이제 하반기 수주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당분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 모멘텀. 근데 전 조금 더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테크주,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로봇주는 지금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조방원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흑백 논리는 아닌데 이게 가면 이게 쉬고 이게 가면 이게 쉬는데 반도체가 일단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긴 하잖아요. 조방원, 특히나 방산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방사는 모두 다 좋다라기보다는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 오늘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들이 짧게. 오히려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 작용했는데 여전히 봐야 될 것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주 성과가 좀 명확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주 성과에 관련된 계약들이 좀 구체화가 될 때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들이 좀 더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보다는 수주 모멘텀에 관련된 일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개별 종목들마다 뭐 이벤트, 수주 같은 것들도 잘 확인해보고 접근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궁금한 종목 Y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EU가 러시아 LNG 수입 중단 조치를 앞당겼습니다. 조선 호황을 타고 성광밴드 질주, 마스카 효과 신고가 경신 여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나왔죠. 이 LNG 수입 중단 조치가 나오면서 28년 1월 1일이었던 게 27년으로 1년 정도 좀 당겨졌습니다. LNG선 발주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이런 이유와 함께 조선 기자재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방원이 오늘 움직였던 거는 사실 테크주들이 쉬어갔기 때문에라고도 이유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일단 오늘 조선 내에서는요, 여러분 대형주들보다는 기자재에서 더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김병수 PB님, 지금 뭐 대형주 그리고 기자재 쪽을 나눠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조선주와 대형주가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국내 중형 조선업계는 이제 수주액 비중이 전체 1%에 그쳤다라는 좀 비관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상반기에 수주도 한 70%가 빠지게 되었고 HJ중공업의 이제 중형 컨테이너선을 제외하면은 수주가 이렇다 할 수주가 없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미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형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하게 되면서 국내 중형선 수주에서는 78%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실적은 대형 조선업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국내 중형 조선사의 수주 잔량도 2년치일감에 좀 불과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조선업을 만약에 조선업이 아직은 조금 더 주가가 반응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65%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4분기에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18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 설비 선박까지도 추가 계약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도 한 7천억 정도로 8% 정도 상향 조정이 될 정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특히 대형 조선 업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 이런 조선 탑3를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재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형 선박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와 김병수 PB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